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인데요.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얼른 이 돈과 주식판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면서 바이오인프라와 삼성스펙 8호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3월 첫째 주는 기대하던 종목들이 다 상장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기다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인프라부터 같이 볼게요. 공모가는 21,000원, DB금융투자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원래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9.31%로 아쉬운 수치기는 한데 워낙 수요 예측대의 건수 기준으로나 수량 기준으로나 2%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기대가 안 되긴 했었죠.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148만 4,065주가 나오고요. 30.94%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12억 원.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니고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9.2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기존 주주는 그냥 기타 주주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정체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존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주주에는 대부분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2,000원이었는데요. 무상증자 실시된 걸 반영하면 666원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공모가 21,000원에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최종 확약은 9.31%, 유통 가능 물량은 30.94%, 이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18.34%로 높은데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는 한참 아래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12억 원, 시가총액은 1,00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인 거죠. 단독 상장이었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었겠고요. 자, 유통 가능 금액이 바이오 인프라보다 컸던 제이오, 센즈랩, 3기 EV 모두 좋은 성과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좀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한 건 섹터 그 자체였어요.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는 거. CRO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그냥 그렇거든요. DTN CRO는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큰 반응은 없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무상증자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돼서 막 발표만 하면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DTN CRO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TN CRO가 여전히 공모가인 17,000원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바이오인프라도 조건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유통 가능 금액이 DTN CRO보다 70억 원가량 더 가볍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CRO 기업들의 평균 PER을 적용해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보면 사실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게 도출이 됩니다. 22,475원. 그런데 그나마 이 CRO 업계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가 어제 하나 뜨기는 했죠. 정부가 바이오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2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거고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 등등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수록 CRO,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뉴스가 좀 기폭제가 돼서 CRO 관련주들도 확실히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바이오인프라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삼성스펙 8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공모가는 10,000원이고요.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 없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14%로 잡혔네요. 삼성스펙 6호가 61%, 7호가 51%였던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아쉬운 수준이기는 합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 계산하면 357만 9,087주가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58억 원 규모 정도인 거죠. 자,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의 흐름을 보면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가 상장일에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당일에도 바로 하한가 내리꽂았고 그 다음날까지 급락하면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2월 28일의 종가는 2,09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상장한 유한타제 13호 스펙은 상장일 최고가가 2,015원, 7% 정도의 수익을 줬고요. 종가는 1,999원으로 공모가를 밑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삼성 스펙 8호에 참여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스펙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입혀진 스펙들은 늘 달랐으니까. 자, 근데 보시면 삼성 스펙 8호는 최종 유통시총 규모가 그동안의 스펙들 중에 가장 큽니다. 7호는 그래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아서 사이즈를 꽤 줄일 수가 있었는데 삼성 스펙 8호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기대치는 확실히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5호부터 7호까지 최고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 정도를 기록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스펙 8호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대 수익률은 30%에서 50%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에 참여했을 때 잡았던 목표치랑 비슷하기는 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럼 문제는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일의 두 종목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나겠냐가 되겠는데요. 우선 동시 상장 종목의 사례들 중에서 공모주 수급이 나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스펙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종목의 경우에 둘 다 수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과 TEMC,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 지오엘리먼트와 ITIG 요런 정도가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공모주 수급이 좋을 때 그리고 동시상장 종목의 스펙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은 수급이 워낙에 좋고 또 바이오 인프라와 삼성 스펙 8호 둘 다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선 한주 라이트 메탈과 TMC부터 보시면 두 종목 모두 장 초반에는 좀 눈치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시 30분 정도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솔루션과 이노룰스 얘네는 둘 다 가벼워서 기대가 좀 높긴 했는데 두 종목 다 장 초반 시초가가 10% 미만으로 매우 부진하게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둘 다 11시쯤에 고점을 형성합니다. 특히 둘 중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노룰스는 시총이 가벼워서인지 꾸준히 계속 올라갔죠. 네,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인데요. 주목받았던 스코넥은 장 초반 따상 기록 후에 하락했고 이지트로닉스는 6.6% 부진하게 출발을 해서 10시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지오엘리먼트와 ITIG 이때는 진짜 공모주가 완전히 붐이었던 시절이고요. 두 종목 다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로 엄청 가벼웠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따상을 같이 찍고 둘 다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쭉 보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유독 강하게 출발을 한다면 나머지 한 종목은 장 극초반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를 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종목 다 생각보다 부진한 출발이라면 둘 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상승할 확률이 존재한다. 자, 삼성 스펙 8호와 바이오 인프라 둘 중에 어떤 종목의 시초가 수급이 몰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중에 강한 종목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장 초반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적당한 선에서 팔아보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계획은 세워봤고요. 다들 눈치 보다가 좀 둘 다 부진하게 출발을 해버린다면 조금 기다려보고 같이 정리할 생각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외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언제나 명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내용도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상장 당일에 좀 민첩하게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팔겠다는 욕심보다는 이번에도 목표치보다 위에서만 팔면 무조건 잘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월도 편안하게 잘 출발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푹 쉬시고요. 내일 또 기분 좋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